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단 설치 시 허락을 받으라는 특별 명령을 내린 것과 데이터 3법 등 200여 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한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정말 일사천리로 200건이 넘는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되면서 13일에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한데요. 이날 자한당이 국회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처리도 가능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한 박자 쉬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과 달리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자한당이 국회 안에서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회는 제공하겠다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구성으로 법안 통과 정적수는 확실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법안들이 유치원 3법, 검경수사 조정권으로 자한당에서 극렬히 반대하던 법안들이어서 내심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13일에 표결을 거치고 나면 두 법안 모두 확실히 처리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한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거나 좌파 독재의 고속도로를 닦는 일이라는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쪽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윤 총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법무부의 인사안을 들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윤 총장의 요구가 상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자한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본인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검찰개혁에 대한 야권의 저항을 정면으로 돌파하리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심지어 일정을 미뤄가면서까지 기다렸는데도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지고 겨룰 때 혹은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제3국에서 열렸던 것이 그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겨루는 상대였던가요?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관입니다.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지정한 장소로 가져와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어디서 외청장이 본청 상관한테 네 안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장소로 나오라는 요구를 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자한당에서 감싸고 나선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도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법무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어긴 검찰총장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명령 거부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하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 조직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임 총장과는 달리 검찰개혁 법안 반대 작업을 취임 초기부터 중단해왔었다. 윤 총장은 국회를 존중하며 법안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윤 총장 자신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라는 게 그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검사들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입법 로비를 펼쳤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만큼 파다한 사실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간부가 만나자고 해서 기다렸더니 검찰 간부 7명이 무더기로 나타났더라는 얘기를 알릴레오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그렇게 할 정도면 검사 출신 의원들이나 자한당에 어떻게 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 되도 않는 여론전은 집어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개혁 법안 방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만 해도 검찰에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윤 총장은 이제 사표를 낼 타이밍도 놓쳤기 때문에 수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외통수에 몰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이 그러던 말던 추미애 장관 역시 사양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호 특별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한당에서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찰을 억누른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문민 통제입니다. 검찰기구 어디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권한을 지금껏 독점적으로 휘둘러 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즉, 국민의 뜻으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령이 명령하는 한도 내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의 무도한 태도를 보면서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1월 9일에 열린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처리됐습니다. 1월 8일에 자한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는 대신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생법안 통과 뒤로 미루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자한당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 내용을 문제 삼으며 국회를 또다시 보이콧해서 민생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자한당이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를 깨고 딴소리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려놓았던 상태라 서둘러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인사와 민생법안 처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때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사고 회로를 돌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만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도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9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장장 1년 2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은 없는 만큼 국민 입장에서는 데이터 3법 처리 후에 개인정보의 활용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가명정보라는 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빅데이터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친 가명정보가 제3자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된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야에서 국내 산업계, 말하자면 AI나 핀테크, 헬스케어 분야의 업체들이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피하기 위한 조처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관리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일원화시키고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규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법안은 없으며 단 한 건의 개인정보라도 잘못 사용돼서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